먼저 솔방울 커먼즈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커먼즈로 상상하고 실험하고 예술하고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아까 우장 학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현, 소나무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어디나 그 소나무 언덕이 많았듯이 송현동이 많더라고요, 각 지역에.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 송현 그 소나무 아래에 떨어지는 그 솔방울 같은 존재로서 작은 존재지만 커먼즈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솔방울 커먼즈라 이름을 붙여졌고요. 저희 단체는 우선 시민사회활동가나 예술가, 연구자가 모여 있으면서 각각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 이 공간을 공유지로서 그리고 대안적인 공간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실험하는 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송현동 부지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 있고요. 다들 한 번쯤 와보셨다시피 경복궁,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 부지, 그리고 광화문 광장, 인사동 이런 쪽인데 인사동 여기 입구 쪽 사거리, 안국역 사거리에 만평의 부지가 이렇게 나대지로 있어요. 여기가 송현동이고요. 저희는 지금 이 공간은 대한항공의 소유한 부지예요. 이 공간을 공유지로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것을 실험을 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에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생각했을 때 일단 3, 4m 정도로 높은 돌담으로 여기가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 공간에. 그리고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숲풀이 우거져 있고 여기 덕성여중고라는 여중고가 있는데요. 이 부지를 이렇게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인사동이나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인파가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이지만 이곳만은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 공간이 어, 조선시대 때는 양반댁에 터였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식산은행의 사택으로 여기가 쓰여져 있고 해방 이후에는 미 대사관이 직원 숙소로도 이 고깃을 쓰였고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 삼성생명이 여기에 미술관을 건립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개발이 실패가 되고 대한항공이 그 소유권을 넘겨받게 돼서 이곳을 대한항공이 원래 죄송해요. 호텔을 지으려고 했어요. 7성급 호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개발이 실패가 되고 아무튼 어쨌든 투기의 역사가 좀 담겨 있는 곳인데요. 현재는 서울시가 공공개발 뭐 이런 식으로 매입을 시도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기적인 도시의 공간의 전형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이런 투기적 도시화에서 탈피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을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하고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이 공간을 좀 더 알리고 같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비밀의 문을 열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여름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친구들이랑 여기 공간을 지나다니면서 답사를 하고 돌담을 돌아보고 사진을 기록을 해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퉁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경의선 공유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 공덕역 바로 앞에 예전 그 철도부지인데요. 이 철도부지가 현재 이랜드 소유예요. 하지만 여기가 지금 개발이 돼야 되는데 개발이 못 되고 있어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을 쫓겨난 분들이 점유를 하면서 이 공간에 공유지 시민행동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 은행 빙고라고 있는데 자본의 논리로만 운영되는 그런 은행이 아니라 그 이외에 은행을 이용할 수 없고 자본의 그런 논리에 넘어서서 이게 공동체로 공동체 문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빙고 연대를 하고 그리고 커먼즈 네트워크와 연대를 하면서 이 도시개발과 자본의 논리에서 대항하는 단체들과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의 공유지 커먼즈를 형성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이런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선생님들께서 커먼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번에는 저희와 함께 도시에 대한 커먼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커먼즈는 공유지, 공동자원, 공통계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이것을 좀 더 능동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으로 인해 소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고 유지되고 번영하는 그러한 공간, 저희는 좀 공간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공간이 될 수가 있고 사물이나 지식, 부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래서
사실 도시 공간에는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이용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것이 쉽진 않는데 사실 이 공간 자체도 그 소수의 이런 이득이라던가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만 그 공간을 개발하거나 이용을 했다면 그런 독점적인 자본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과정을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솔방울 커먼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자와 예술가 활동가들이 모여서 액션 리서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그럼으로써 이것을 저희가 연구와 예술 활동을 하면서 공동으로 생산해내는 자체, 이 자체를 저희는 커먼즈라고 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커먼즈가 저희도 단어가 좀 어렵고 이제 막 공부를 이론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해서 솔방울하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솔방울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커먼즈적 개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커먼즈를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공동이 만들어낸 것의 가치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 공동이 만들어낸 것을 특정한 이들이 독점하지 않도록 부대끼는 행위이다. 세 번째 공동이 만들어낸 것을 공유하기 위해 치대는 행위이다. 네 번째 공동이 위아래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솔방울 하다인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위키피디아에 올렸다가 삭제가 되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먼즈를 솔방울 하다라고 좀 더 쉽게 저희들만의 언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에 따라서 공동이 만들어낸 것의 가치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행위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연, 소나무가 울창하여 솔제라고 하였다라는 것이 송연이고요. 이거는 옛날 지도인데요. 여기가 지금 경복궁이고요. 경복궁 안에 예전에 그 조선 식전 총독부가 있었죠. 지금은 총독부가 없어졌고 그 바로 옆에 이 송년동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 총독부 없어지고 여기 송년동 여기 부지인데요. 재밌게도 이 공간이 조선 후기 세도가이자 친일파로 알려진 윤태경 형제가 이 공간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윤태경 이렇게 있는데 박영정이라는 씨는 분은 윤태경 씨의 큰 형수를 이름을 빌려서 이 넓은 대지를 소유했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공간 자체도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사실 이 윤태경 씨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고종의 아들 순종의 왕비 첫 번째 왕비가 숭명효황후이신데요. 이분이 좀 일찍 세상을 뜨시고 나서 이분의 두 번째 왕비 그러니까 윤태경의 딸을 이 왕비로 채택하기 위해서 돈을 되게 많이 쓰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원래 여흥민 씨가 첫 번째 왕비지만 두 번째 그 해평윤 씨 가문이 이 송현동 부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근데 이 윤태경에 되게 기고한 역사가 있는데 옛날 그 신문을 보시다시피 방탕한 생활로 인해 생활고를 시달렸고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그 땅을 왜 생활고에 시달렸냐면 딸을 왕비를 시키고자 돈을 되게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식산은행에 송현동 땅을 팔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오타났는데 식산은행은 이 부지를 사택으로 쓰게 되는 그러한 기구한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잔잔히 들여다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식사은행 사택은 이제 광복 이후에 미군이 사용하였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이 사용하게 됩니다. 최초의 한미 간 재정 및 재산 관한 최초 협정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이쪽에 사택 미군 대사관의 사택으로 이용을 되었고요. 여기 이쪽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뭐 기구한 역사나 가치가 있지만 또한 현대에서 쟁투 과정이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로 공동이 만들어낸 것을 특정한 이들이 독점하지 않도록 부대끼는 행위를 또 추적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97년에 삼성생명이 이 공간을 매입을 해요. 그러다가 개발을 실패를 하고 한진그룹, 그 대한항공에 땅을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항공의 개발 계획도 학교 보건법 등의 이유로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여기에 7성급 호텔
을 짓고자 했는데 주변에 학교 덕성여중고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어서 학교보건법 등의 이유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도 못하게 되고 형은동은 담장을 둘러싸여 접근할 수 없는 땅으로 그대로 남아져 있죠. 사실 저희가 갑자기 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공유지로 생각했던 건 아니고 이전부터 경실련이라던가 도시연대, 문화연대 등에서 송현동 호텔 건립 반대 시민 모임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 자체가 제도, 사람과 조직 이러한 그들이 동원한 물적 자원들의 연합들이 이미 사적 소유지 개발 계획의 부정의 방식으로 참여가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사적 소유만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발 계획에 부정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쟁투의 과정을 주목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는 최근에 2020년 6월 4일에 이 공간을 문화공원, 송현 문화공원으로 용도를 지정하게 돼요. 일단 소유지는 대한항공임에도 시가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화공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아무도 이 공간을 사서 다시 개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한 현재까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고민이 이 문화공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뭐 통장협의회, 효행본부 협의회 이런 주민단체들이 발언을 많이 해요. 여기를 센트럴파크로 만들어주세요. 생태공원으로 만들어달라 하는 이런 염원이 담긴 게 되는데요. 현수막에 막 많이 내걸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누가 이 공간을 만들어낸 자격이 있을까? 누가 이 공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센트럴파크로 만들어 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주민이 아닌 서울 시민의 어떠한 누군가는 이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공유지를 만드는 말을 하면 안 될까? 라는 것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방울 커먼즈는 얼마 전에 이러한 경실련 등과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땅은 매입한 기업도 개발 경영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산 땅인데 이것을 처음에 삼성생명이 2,900억에 샀다면 이곳이 지금 현재 5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땅인데 그런 것을 국가가 기업 손실을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일까? 저희 지자체가 그런 기업 부동산 매입 실수까지 보상해야 줘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면서 일단 이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송현동 투기적인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낸 송현동을 통해서 도시를 새롭게 사유하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 만들어낸 것을 공유하기 위해 치대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가지는 소유하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담의 전단지 퍼포먼스 같은 것도 했고 그리고 2008년에 2,900억이었던 것이 현 시세 5천억. 뭐 이곳을 자꾸 알짜배기 땅이라고 어떤 뭐 경제신문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가만히 놔뒀는데도 땅값이 오르고 그 오른 가치만큼 기업이 가져가는 게 이게 맞느냐. 이 가치가 그 기업이 모두 만들어낸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송현동에 들어가는 인사동에서 이어지는 길목에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뿌리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연구자들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여러 분들이 많아서 일단 연구자들을 위주로 생태적 지혜, 신문이라던가 이런 곳에 글을 기고를 많이 하게 돼요. 먼저 제재 친구가 쓴 글에서는 도시의 땅을 딛고 사유하는 것, 그리고 커먼즈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글을 썼는데요. 먼저 같이 조금만 읽어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시에 존재하는 방식을 묻는다. 땅의 역사가 소수의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얼룩져 있다면 공동의 것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동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돌려받을 때 소수가 행한 투기의 결과를 보상해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물음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 제기를.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시 투기의 역사를 보증하는 숲세권. 저희 만약에 이 공간이 숲으로 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 서울의 서울숲처럼 숲세권, 문세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서 주변에 땅값만 오르게 되면 젠트리피케이션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러면 그것 또한 공원이 만들어진다는 것 또한 삶을 위협하는 반생태적인 개발임일 뿐이다. 저희는 이러한 생태적인 전환을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그리고 이런 땅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져 내야 된다. 그러면서 솔방울 커머너들은 이런 활동하는 저희들은 땅을 디디면서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걸으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답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글에서 안세롬 씨가 쓰신 글에서는 이 소유의 절대적인 도시를 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숲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 하신 것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 만약에 이 숲공원화에 대해 아까 뭐 주민단체들은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공원 조성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돌이켜 봐야 되고, 그리고 소유권, 절대적인 소유권을 강화시키는 공원이 되어야 하는가, 혹은 소유 체계를 변동하는 그러한 공원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소년에 누구가 주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주민대기를 수행을 하는데요. 4번 공동이 위아래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 를 하는 작업으로 저희가 바로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치동 만들기를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송현동의 한 곳 57번지 갤러리라는 곳에서 전시를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함께 돌아다녀 보고 함께 걷는 작업을 해요. 먼저 이곳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나중에 살펴보시고 저희가 이렇게 버추얼 워크, 온라인으로 함께 걸어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게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고, 도심 한복판이죠. 서울의 한복판에.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한번 걸어보는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57번지 갤러리에서 다음 주에 전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걷는다는 의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먼저 솔방울러는 걷는다. 그 다음에 걷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산책자예요. 솔방울 산책자. 근데 원래는 플라네르라고 해서 벤야민이 말하는 그런 도시의 산책자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플라뇌즈라고 해서 약간 여성적인 단어를 썼어요. 기존의 도심의 남성만 걸어다니는 그런 근대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잘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자 해서 이런 식으로 솔방울 산책자라는 작업을 했는데요. 총현동 담 주위를 걸으면서 얼쩡얼쩡대고 기웃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는 실험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경의선 공유지처럼 그런 그 공간을 점유해서 스쿼트로 운동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담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실험하고 예술을 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동 하다, 커머닝 하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웃거리고 담장을 틈을 엿보고, 네, 솔직히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한 주제, 저희의 이런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여있는 느슨한 연대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송현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어있는 일단 나대지 땅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이런 식물이나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송현동이 있지만 동주민센터는 없어요. 왜냐하면 딱 주민이라는 그런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은 현재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이 없는 송현동에 주민센터를 개관하는, 상징적으로 개관해보는 전시 작업을 다음 주에 시작을 하고, 그래서 송현
개모임도 만드는 작업을 다음 주에 진행합니다. 만약에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신데 송년 개모임에 오시면 그렇게 개모임의 송년 주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송년동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배회하고 머물 수는 없을까? 를 이야기해보고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쓴 글인데요. 저는 사실은 도시계획을 전공을 하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공부를 계속 해 나갈 것 같은데 도시계획 과정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 그리고 참여할 수 없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이런 것들이 좀 경계지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행정에서. 그렇다면은 이 도시계획에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커먼즈 과정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제 주된 관심사여서 이 도시계획에 일단 비집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 공간 자체를 송년 주민의 무대를 만드는 것을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솔방울 위크고 송년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송년동이 오픈되고 열리고 그리고 파열되고 이렇게 무너져 가서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온라인 전시 참여 가능한 메일을 구독해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려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당일날 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28일 수요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는데 31일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있어요. 평일에는 저녁 7시부터 주민센터 오프닝도 하고 누가 여기에 주민인가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작가분이 공간에 대해서 초대전, 전시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작가와의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오후부터 송년 개모임을 함께 만들면서 송년 주민이 돼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넘겨야 되는데 이거 포스터 이렇게 하고 송년동 주민을 열고 초대전을 하고 역사를 보고 저녁에는 토요일 마지막 날 저녁에는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개모임 하고 한반님이라고 이런 개발 갈등 현장에 항상 오셔서 흥을 더 돋궈주시고 리듬을 만들어내 주시는 그런 음악 예술인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을 모셔서 퍼포먼스하고 솔방울 음악도 틀고 해서 같이 솔방울 나이트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더 풍성하고 즐거운 송년 개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솔방울 커먼즈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